이교세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7은 그 단기적인 지금 6에서도 내가 설명을 좀 했지만 그럼 직업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이게 두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인 직종 한자말이어서 직업인데 직업이 아니라 직종이죠.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 직업의 종류를 창조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없는, 그죠? 장기적으로는 직업의 종류를 창조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무슨 소리냐면 장기적이라는 말은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않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없는 거죠, 현재로는. 근데 그런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 장기적인 직업의 종류를 창조하는 게 중요한데, 어? 그런데 그 직업을 창조하려면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창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직종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맞고 사니까 단기적인, 그죠? 우선 당장 어떻게 돼요? 당장은 생활을 근대사회 속에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요. 단기적인 직업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밝은 사회의,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단기적인 직업은 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아직 저거란 말이죠. 그 직업은 아직 이거는 발견하면 되죠. 있으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걸 발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그죠? 이런, 어, 두 가지, 어,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음, 시대 전환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 피해의 진로 탐색에, 진로 탐색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두 가지 어, 서로 다른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는 단기적인 직업,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해 나가, 그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직업의 발견 왜냐하면 근대 사회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근대 사회 속에서 음? 수입을 확보해야 해야 하지만 그러한 근대 사회의 직업이 알다시피 어, 산업 사회, 기계적인 산업 사회에 기인하는 것이라서 어? 로봇이나 AI 등에 의해
의해 반복 작업이 대체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지속성이 근본적으로 의문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직업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직종의 창조인데 아직 완전히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밝은데 시대의 삶이 시대가 궁극적으로 도래하겠지만 예? 로봇이나 AI 등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직업의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창조한다는 자세로, 그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재미와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음,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신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신기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몇 가지 글을 통해서 설명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 사람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어디서 생각하는 신기한 얘기인가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근대 산업사회의 직업 세계의 기반이었던 게 커리어죠, 경력.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경력이란 말이죠. 그죠? 커리어의 길, 경력의 커리어를 쌓는다. 그런 말 요새 잘 안 하죠. 경력의 길을 더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수의 조건만 학교론 2에서 기존에 있는 저거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따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교수 조건 없는 학교론 2.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The best career path isn't always a straight line 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직선이 언제나 좋은 직장이나 직업 생활의 커리어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CNN의 테드의 강연 내용이에요. 테드x 이쪽에 테드의 강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테드라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알려진, 그죠? 아주 잘 알려진 얘기들을 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도 당장 나오잖아요. 컨벤셔널 위스덤. 근대적 사회의 지혜, 근대 사회의 지혜. 그거는 당연히 아이디얼 커리어 패스가 있었던 거죠. 그죠? 아이디얼 커리어 패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리어가 쭉 이렇게 가야 된다는 패스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직선적이었죠. 리니어 원. 사다리 같은 거죠. 사다리.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는. 그죠? 그런 사다리 같은 개념이었다고.
그런데 현재 커리어 디벨롭먼트 컨설턴트예요, 이 사람들이. 사라 앨리스하고 헬렌 투퍼. 찾아보면 되죠? 이거 테드 프로그램에 찾아보면 여러분 당장 볼 수 있어요.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커리어 디벨롭먼트 컨설턴트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현재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을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이거 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거 해주는 사람인 커리어 디벨롭드 컨설턴트인 사라 앨리스하고 헬렌 투퍼가 뭐라 그러냐면 리플레이스 대체하라는 거예요. 뭘 대체? 이런 낡아 빠지고 한계가 있는 모델을 대체하라. 이거 낡아 빠지고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뭘로? 스퀴글리 커리어. 꾸불꾸불하게 지렁이 가듯이 있죠. 스퀴글리 커리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오픈엔디드 크로스 열려져 있는 성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창조한다는 자세, 어우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서. 어? 스키글리 커리어, 그죠? 다이나믹 오픈엔디드 그로우스 패스라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누가 얘기하냐? 미국의 지금 런던 영어권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진로 탐색을 말해주는 컨설턴트.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사주겠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을 우리가 그레듀에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러지? 커맨스먼트라고 부르기도 해. 그레듀에이트는 졸업한다. 그러죠. 커맨스먼트는 시작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테일러 메이드 포 유 인디비dual need.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니드, 탤런트, 앰비션. 거기에 테일러 메이드. 양복, 맞춤 양복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사회 경력은 누구나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창조한다는 자세로 의미를 찾고 자기 의미, 텔러메이드. 심지어서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재미와 흥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어? 도움이 될 수 단점이 있지만 당장 하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회사에서 단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 그렇게 회사에 취업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회사에 취업할 건데 이런 거 들어서 뭐해? 해보세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90, 때가 있잖아, 아까. 1900년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18세기, 20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대영제국이 본격화될 때가 20세기 초반이란 말이죠. 대영제국 때, 그때 된 거예요. 기계 산업사회. 그죠?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쭉 그래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 되고, 그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돼요? unrecognizable today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컬이 없다고.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레더를 타고 올라가서 회사 차고 가서 그렇게 촥 해볼 거야. 그래서 나도 사장이 될까요? 그거 안 보인다고. 없다고. unrecognizable today야. 왜냐하면 영국에서 only 6%, 6%만 now work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We can all expect to have 5 different types of career. 최소한도 5개의 커리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2025년까지는 50%의 스킬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난 공대인데. 난 공대니까 이거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럴 때마다 웃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술 언제까지 쓸 것 같아요? 응? 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직업교육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 새로운 탈근대적 세상을 살아갈 길을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능력에 따라서 창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응? 문제인 거예요. 그, 그 회사를 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회사를 가면요, 공부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학습할 기회가. 또 뭐가 줄어드는 줄 아세요? 삶의 기회가 줄어들어요. 내가 맨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짜장면집을 차릴 수밖에, 통닭집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커피숍, 짜장면집, 통닭집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믿고 있다가 배운 것도 없고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나는 뭐 증권에서 취업했어. 악담하는 게 아니라 취업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막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직업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생활을 유지하니까. 그죠? 근대사회에서 수입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망한다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그 회사에서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인 거예요. 다 각자 다르단 말이죠. Your development is no longer dependent on other people.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일 내가 학원 가서 등록해야지. 안 돼요. 가서 내가 AI 자격증을 따야지. 하지 마세요. AI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는 그 자격증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AI 대책이 좀 문제가 있어요. No one has, 왜냐하면 누구도 no one has a monopoly on wisdom.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지혜를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소위 전문가들이, 저는 절망의 말에, 그러니까 근대사회, 아까 언론인 봤죠? 앞에서 근대사회의 소위 전문가들이 절망의 말을 뱉을 뿐, 또 저는 쓸모가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서 배우는 거너 말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가서 자기 주dok서 하는 시간 무슨 소리냐면, 학원, 학원이나 다른 전공 과목, 대학의 전공을 어, 학습하려는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나쁘지 않아요. 누가 말리지 않아? 공부한다고 말려요? 그러나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요. 안 도와줘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스키글리 커리어, 이게 꾸불꾸불 가는 이런 경력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러너고 모든 사람들이 티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다.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나는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배우겠다는 자세는 실패로 끝날 뿐이에요. 공부하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We in Squiggly Career, we need to change our perspective on progression. 어떻게 향상을 시키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바꿔야 되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배우겠다 이런 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The problem is the career ladders. 그러니까 경력의 사다리를 따고 올라간다는 문제점은 그거의 문제점은 is they only go in one direction. 한 가지 길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대학의 전공 학습 이런 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한 가지 길이란 말이죠. You can only take one step at a time. 한 번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진도, 뭐 교과서, 참고서 이런 말은 진짜로 어이가 없는 완전히 황당한 이런 단어를 누가 쓰면 얼른 도망치세요. 그건 어이가 없어요. 진도가 나가갖고 그거에 대해서 끝에 가서 뭐가 된다. 그건 창의성을 질식시키려고 만든 제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션이 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증급, 승진 뭐 이런 것만 있다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갖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어떤 경력의 가능성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I am curious. 나기 주도적으로 내가 의미를 찾고 재미와 흥미를 찾아가는 경력의 가능성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Exploring our career possibility increase our resilience.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회복 탄력성, 스프링 같은 거 있죠. 누르면 탄력성이 좋으면 착 치고 올라가죠. 그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세상은 아니에요. 즉, 에브리바디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큰 데가 문제가 뭐냐면 우울과 불안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누구나 실패와 응? 그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누구나 우울과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exploring our career possibility를 하면 내가 요것 때보고 요것 때보고 요렇게 가야지 요렇게 가야지 요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스프링처럼요. 스프링이 단단하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튕기서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더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에서 우리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나 여기도 잘하네. 내가 이것도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우리의 장점을 찾고 미래에 쓸모가 있는 내가 재주가 이런 게 있구나, 기술이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커리어 파시빌리티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종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는 거예요. 누구도. You don't feel ready for yet. 아직 누구도. 그래서요, 이거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요 말을 번역을 하면,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존의 근대 사회의 직업 등 진로 탐색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나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할 때 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책 한번 내봐. 내가 어떻게 책을 내요? 다 그래요. 당연하지. 이거는 다 그래요. 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사회의 소위 전문가들도 어, 진로 탐색이라는 미래의 전망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응? 누구나 다 똑같은 처지에 있구나. 즉, 누구나 다 난경, 난처한 경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지? 난경에 처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다 몰라요. 똑같아요. 아는 사람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perhaps maybe people, but we out of reach. 물론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 그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야, 뭐 재밌겠는데, 흥미있겠는데, 내가 도전해봐야지. 그렇지만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out of reach. 손에 안 닿는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딱 잡아지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dream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 스스로 에이 잘 되겠어? 하고 포기해버렸던. 그죠?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give yourself the permission to explore. 중요한 건 뭐예요? 모험해보는 거죠. 전문가들도 몰라. 어? 이러면 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험해보는 허락을 자신에게 해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해주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이거 내가 하는 소리 아니죠?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바로 진로 탐색의 영어권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회사의 커리어의 그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명함이 중요하겠죠. 그죠? 명함. 재능보다. 그죠? 재능보다 명함이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Everyone is talented and you can use those talent in many ways. 모두 다 재능은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자기 재능을 찾는 거죠. 누구나 모두에게 재능이 있다. 단지 그걸
사용할 많은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신의 경력을, 커리어를 경력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고 사인이 있었냐면 come as you are, do what you love. 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요게 come as you are.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에 붙어 있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회사의 사원이라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첨단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퀴글리 커리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두 개의 no two squiggles are the same. 그러니까 똑같은 그 꾸불꾸불한데 똑같은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어,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걸 모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줄기로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없잖아. Everybody to succeed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스퀴글리 커리어는 에브리바디가 석시도 할 수 있어요. 왜? 꼬불꼬불한 길이 다 다르니까. 이게 미래란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말했나 보세요. 어? 누가 말했나 보세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란 말이죠. 사라 앨리스, 헬렌 투퍼예요. 테드 인터넷에 쳐서 제가 가서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전문가를 내가 조금 전에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전문가를 진짜로 비판해야 돼요. 보세요. 근대 산업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직업 체계 자체가 에? 그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를 만들고 있는 근대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전혀 적응이 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이념에만 종속되어 있다면 어떤지 아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친, 우크라이나는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러시아가 지금, 그러니까 나오죠? 러시아가 망해서 붕괴해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성공적으로 노력한 게 바로 지금 푸틴의 공격이에요. 이 바보 같은 얘기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거기에 하나로 써 있는데 이거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글이에요. Why some of the smartest people can be so very stupid. 그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몇몇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멍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관한 글이에요. 똑개란 말 있죠. 멍부란 말 있고. 그죠? stupidity라는 게 그 인지적인 약점일 텐데 어, 다시 말하자면 멍청하다는 소리는 일하는데 적절한 그 개념 도구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뭘 잘 몰라 이 소리죠, 그죠? 그게 stupidity예요. 어?
좌배 적절한 개념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make sense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생각하면 돼요. 푸틴 생각하면 돼요. 푸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바보일 수가 있어요? So very stupid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 한다면, 그런 사람 보죠. 왜 그러냐면, 현상을 카테고라이, 우편 분류하면 넣듯이, 피저널이라고 하죠. 피저널이 뭐냐면, 그게 우편 분류함이에요. 옛날에 그 비둘기가 그걸 배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편 분류를 하는데, 개념을 분류하는데, 엉망으로 하는 거죠. 디스토팅 크루드하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이 틀린 거죠. 어떤 개념이 틀렸어요? 근대사회. 없어진 사회에 개념을 준 사람들이 있다니까? 라떼죠, 라떼. 우리가 말하는 라떼가 바로 이거예요. 우둔함의, 멍청함의 정의는 뭐냐면, 멍청하다. 성적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학교 성적이 좋아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세상을 제대로 못 읽어요? 옛날 세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라떼. 우리가 라떼라고 말하는 게 하나 그거예요. 어? 예전에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서, 어? 어, 속이 똑똑한데, 그렇게도 정말로 멍청할 수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응?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요새 가장 큰 문제죠. 그냥 자기만 똑 멍청하면 되는데, 그걸로 세상을 뒤집어 엎죠. 왜 그렇게 되냐면, outdated conceptual framework도 그래요. 낡아빠진 개념의 틀 속에 있어서, 근대적 사고방식 갇혀 있어서. 그 소리죠, 이게. 그죠? 그 예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 이건 단순한 실수죠. 단순한 실수랑 구별해야 돼요. 단순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음하고 단순한 실수는 달라요.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변명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실수였어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내가 많이 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변명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그게 실수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스스로에게 입증할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아니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천안함사 때 세월호 사건, 아프간 철수, 탈레반의 지배 방식 또는 소련의 뭐예요?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지? 너무나도 백주대낮에 멍청한 짓을 하니까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정도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멍청함이라서. 그지? 그러니까 스튜피디티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고집이 있어요. 근본적인 거죠. 그런 원인이 돼요. 자기는 야 우크라이나 침공 보세요. 잘못됐으면 이거 실수했네 하고 얼른 철수하면 됐잖아요. 자기를 소련을 궁극을 망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죠. 후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망하는 데까지 몰고 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리고 근본적인 거죠. 펀더멘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Construction of a new way of seeing ourselves and our world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응?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틀 속에서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이제 전혀 새로운 탈근대 시대로 바뀌었다. 였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해야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공부에서 좀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하면 결국 어떻다? 망한다. 망한다. 심한 소리 같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튜피디티라는 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안 읽을게요. 이거는 내가 왜냐면 어, 여기 이 자 보고 싶으면 요거 여기 가서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자세히 해석을 했으니까 지금은 생략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중요한 얘기만 할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 스투피디티 우둔함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혼자 있을까? 옆에 집단들이 러시아의 전통 어쩌고 그랬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그 개념, 우리가 자라나온, 성장해온, 예? 우리가 그 속에서 어, 자라나온 사회, 어? 에서 비롯한 우리의 개념들, 우리의 정신적인 도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석한 거예요, 앞에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다 믿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룹이나 전통에 어, 기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스튜피디티가. 대표적인 예 하나 들면 내가 맨날 듣는 말인데 it is natural이라는 말의 문제점이에요. it is natural. 영어로 하는데 그런데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지 알아요? 당연하다. 당연해. 그런 뜻이에요. 그건 당연해. 이렇게 말한다니까. 당연해라는 말의 문제점이에요. It is natural for us who belong to the highest class to rape and kill the girls of lowest class in India.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치?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런 거를?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오너 킬링이라고 그래요. 오너 킬링이 뭔지 아세요? 오너 킬링? 명예살인. 번역 그렇게 해요. 황당한 용어예요. 명예살인. 누굴 명예살인하는 줄 아세요? 명예살인. 어이가 없는 단어인데. It is natural and even recommendable. 추천할 만하다는 거예요. 뭐? dishonorable girls. 수치스러운, 명예가 없는, 그죠? 수치스러운 소녀를 even though they are daughters and sisters with the simple reason that they didn't obey the others of obey the patriarchy. 아버지 중심 사회. 가부장의 말을 어겼다고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오빠가 여동생을 죽여요.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명예살인. 우리는 이런 짓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이 문제점을 그냥 단순히 그 서구적인 그 문화의 영향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심각한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인도의 명예살인 이런 건 더 심각하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타자 그룹들의 자기네들은 지배 그룹이니까 이 글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크한 푸어한 이런 인도나 뭐 이런 내가 그래서 갑자기 인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걸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진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을 공격해서 비판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관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더라도 그 대통령이 아니라도 불구하고 힘을 쓰죠. 그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등장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멍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못 받았는가라고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조롱하는 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이 높았어요. 계속 지배적으로 발행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도를 높여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붙을 줄 몰랐어요.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이게 미국 주류 언론의 실수예요. 미국 주류 언론도 멍청한 거예요. 스투피드한 거야. 근데 이제 재선을 할 때, 최근에, 그때는, 지난번에 내가 멍청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서 세계관의 대결이 됐고,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뭐 잘난 척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지혜들이 실수해서 대통령을 거꾸로 만들어준 거예요. 반성하는 얘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necessary intellectual 지적 지능을 갖고 있다니까. 미국 언론이 멍청해요? 아니라니까. 갖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덤하다. 그러니까 덤하다고 스튜피드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덤하는 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덤하다 그러대. 그지? 뭐 지능이 낮은 사람은 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덤하진 않은데 stupid하게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ourselves stupid, but we don't make ourselves dumb. 덤은 원래부터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원래 지능지수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stupid하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고가 정지됐다. 우리 그런 얘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전화 사기, 전화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요. 그 당하는 사람이 지식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덤에서 전화 사기를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덤이 아니고 스투피드에서 당한다. 그래서 전화 사기가 잘 안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변화도 그렇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위기, 기후 변화나 위기, 그죠? 기후 위기 또는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근대사의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단순한 에러가 아니라, 그지? 어? 근본적 사상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리석음, 그지? 스피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어요. 2021년 4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정말 최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본적인 차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팔근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상상력으로 이게 사근대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상상을 해내는 능력이 시적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지적 상상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대책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로 이게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나의 유튜브인데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교육혁명, 그죠? 혁명, 누구나 다 말하죠. 다 혁명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한심하게도 혁명이란 게 뭐냐면 기존의 세계관의 전면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학교 체제에서 할근대 사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대적 사회의 조건 없는 학교, 할근대적 사회에 조건 없는 학교로 혁명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말은 혁명이라고 써놓고 향상, 개선, 개량으로 혁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 상상력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상상력 부족인데 이 상상력을 훈련받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니까 맨날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학교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이게 근대 학교인 거죠. 그지? 근대 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산업사회, 그지? 현재 경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대 학교 제도는 근대 산업 경제 체제의 의 일군, 그지? 공급하기 위한 어? 위하여 어? 지속적인 으로 유지되어 오던 근대 국가의 핵심 음,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교라는 거, 여러분 학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대 학교, 근대 시스템이 산업 경제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거 맨들 교육에서 뭘 하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the modern college i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its continuing education division to build an ongoing partnership with companies to keep it current on industry trends and operate training programs responsible to and in sync with the labor market. 이게 뭐냐면 산업사회, 요게 인더스트리가 근대 산업사회, 그죠? 근대 어, 산업, 그죠? 근대 기계산업에 하고 같이, 그죠? 같이 그 트렌드를 맞춰서 공급하려는 것이 이 학교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컴퍼니들하고 같이 언고잉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게 이게 원래 어, 을, 의 트렌드, 성향을, 그죠? 발전 방향을 맞춘 어, 교육, 근대 교육 제도였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딱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업 교육도 하고 그죠? 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변하니까 재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재조직으로는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살근대 시대의 어,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창안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는 근대 사회에
일꾼들을 만드는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겨야 되는 게 공식화된 거예요. 2018년도는 아주 최근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뭘 어떻게 하니 신문에 나오는 이유가 야, 이거 아니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대 산업과 연기학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생교육제도가 있었고, 그 직장인 훈련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혁명적인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힘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치?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와 근로자가 그 칸막이에서 벗어나 공통으로 추구하는 미래상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인데, 이걸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러려면 이게 혁명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어, 말은 하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도 말은 해요. 알고는 있어 다. 그런데 매시브 시프트,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가 있는데 전환이 있는데 그 전환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엔 있었어요. 이게 산업혁명이잖아, 소비. 응? 18세기, 19세기의 산업혁명이잖아요.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근대 교육제도가 지금의 현재 현실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산업, 즉 4차 산업이죠. 그런 거는 이 지금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 정보 사회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그 얘기는 이 글에도 없어요. 이 글에도 없어요. 근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반이나 되는, 미국의 잡의 반이나 되는 거.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at risk being overtaken by computers within the next 2 decades. 앞으로 20년 내에. 이거는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취업해봐야 뭐하냐고. 그죠? 20년 내에 직업의 반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될 것이다. 이건 공식화됐어요. 이걸 알면 이거 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도가 안 한다고 여러분도 안 하고 있으면 당하는 건 여러분이죠. 이게 AI 나왔죠, 여기. 3분의 1이. 미국에 일하는 일꾼의 3분의 1이 AI에서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그런 얘기 이 글에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자동화될 수 있는 반복되는 직업 요소는 근로의 대상에서 일의 대상에서 직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거예요. 뭐만 자리를 보장할 거예요? 창의성. 인문작서 상상력에 의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만 미래 일자리를 보장할 거예요. 블루 칼라와 그 육체 노동자는 당연히 로봇이 대체하고 화이트 칼라는 정신 근로자가 대체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수많은 교육개혁 프로젝트들이 내선 낭비일 뿐이며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정부도 현재 마찬가지고 말은 해요. 말은 다들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하면 뭐 하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이 글이 예, 보세요. 이 글이 이 전문가의 글이겠죠. 이 책 이게 나온 게 아틀랜틱이에요. 아틀랜틱은 디 아틀랜틱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이죠. 대표적인 언론의 대표적인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부터 밝은대 시대를 위한 교육혁명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소위 이, 어, 핵심 언론의 미국의 대표 언론의 어, 네, 교육계 대표자의 글이 어? 이러한 글이 그러한 미래에 관한 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과감한 대안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나 다 아는 교육, 근대 교육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는 유아, 어린 아기 같은 회행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치고 만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어정쩡하게 교육혁명을 누군가 하겠지 희망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 비겁함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이 한 사람, 한 전문가의 어, 소위 세계적인, 소위 세계적인 전문가의 예, 전문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 전문적인 글들이 글들에서 거의 언제나 발견되는 한심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가 언제 생겼냐 이러고 앉았다니까. This expansion of high school. 물론 고등학교가 미국에서 생겼단 말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고등학교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어, 미국이 1944년 얘기했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갑자기 2018년도 글을 쓰다가 60년대에는 대학이 이제 모두 다 하는 대학, 누구나 다 대학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은 뭐냐? 세 번째인데 이거는 두 번째, 두 번째가 했던 그러니까 the level of preparation that worked in the first two waves, adding more time to education early in life.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을 더 늘리는 거 그런 걸로는 does not seem sufficient in 21st century economy.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의 진단은 정확해요. 문제예요. 그지? 이거 심각하죠? 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그걸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죠? 해결책을 주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의 진단은 정확한데 이러한 진단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않은 비겁한 게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대책이 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을 말한다니까 이것저것 개선에 그치고 말아요. 이러한 글들이 해결책을 제시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 한국이 혁명의 선두에서는 쳐야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볼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긴 뭐라고 써있냐면 기껏 한 소리가 평생 교육, continual training throughout the person's lifetime이죠. 평생 교육을 하자.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혁명을 얘기 안 하고 개선책이죠. 그래서 보완하자. 이 보완이잖아요. 컴플리멘트. 보완하자. 보완? 보완으로 될 것 같으면 혁명을 왜 하냐고. 그죠? 기술을 좀 더 배우자. 뭐 이렇게 써 있다니까. 숨이 탁 막혀요. 이런 형생학습을 하자. 시간을 남겨서. 뭐, 학위나 그걸 따자. 자격증을 따게 하자. 이건 개선책이잖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자격증 있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면, 자격증이나 석박사기 같은 거는요, 근대 사회가, 석박사기들은 근대 사회가 굳건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노숙자들이 있죠. 특징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보일러 기사,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게으른 노숙자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삶을 살지만 전혀 새로운 사회에 부정하기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게으른 노숙자들이 드물어요. 물론 3달 정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젖는데요.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교육에게 떠나죠. 재교육. 뭘 재교육해야 되는지 말 안 하고 재교육만 얘기하고 있잖아. 재교육이 가능했으면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개선책만 계속 말해요. 응?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재교육은 스스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 굳이 여기서 말 안 해도 말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중요한 거는 문제는 무엇을 기존의 근대 사회를 뒤집는 혁명적인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걸 찾아내야 되고 그걸 해야 될 지금 그 자리인데 여기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워버렸어요. 공부를 하면 뭐 어쩌고 어쩌고 앞에 모순이에요. 교육기관이 수입의 차이를 받는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줄 그어버렸어요. 평생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대 교육 차원에서는 교육기관의 확대지만 3차 교육혁명이라는 탈근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기반을 둔 창의성 개발 등 교육계획의 혁명적인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3차 교육혁명의 변화 심도는 지금 이 사람이 추정하고 있듯이 1차에서 2차로 가는 교육기관의 확대 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1차 교육혁명이 유발했던 세계관의 변화에 가까운 거죠. 혁명이란 말이에요. 교육혁명.
그러니까 교육혁명을 해나고 해놓고 자기는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직업이 앞으로 올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글은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Highly adaptable workforce that can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creatively, work collaboratively, 협력해서 find solutions for rapidly developing complex problems. 요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맨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응? 급속도로 발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적응이 빠른 그런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인문학적 상상의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이 글이 핵심 내용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모든 글들을 다 지워버리고 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글이 시작돼야 하는 거죠. 3차 교육혁명이라고 지가 제목을 붙였잖아. 내가 붙였나? 대부분의 모든 엉터리 글은 전문가, 소위 전문가들의 모든 엉터리 글은 앞부분을 다 지우고 많은 마지막 부분에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글들이 교육혁명을 논하는 곳에서 발견된 너무 많이 발견된 현재 문제점이에요.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리버럴 아츠 그래주에이트가 소프트 스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어떻게 해요? 줄이고 있죠? 황당하다니까. 왜 그러냐? 리버럴 아트하고 테크니컬 기술하고 두 개를 하이브리드 돼야지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 미래의 잡마켓은 미래의 이 직업 변화는 모호하잖아요. 그걸 대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경력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세, 즉 단기적인 직업의 발견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더불어 장기적인 직종의 창조의 과정에서 가능해질 거예요.